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당시 저는 경기도의 한 의무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부대에는 80여 명의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의무병이었죠. 일반 병과에 비하면 업무가 수월하긴 했지만 하루에도 5, 60명 남짓의 환자를 살피며 나름 바쁘게 보내야 했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 당시 상병 마라봉에 소위 풀린 군번이라 해서 선임이 많지 않았던 저는 부대를 종횡무진하고 다녔습니다. 그 무렵 무서운 이야기에 푹 빠진 저는 야간 근무 내내 후임과 동기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괴담들을 들려주곤 했는데요. 그게 반응이 꽤 좋아서 후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임에게 방사선 촬영 업무를 인수인계해주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우연히 김 병장과 함께 위병소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원래 병장과 상병이 함께 근무를 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때 마침 신병들이 단체 휴가를 나간 상황이었죠. 전본처와 인수인계를 마친 후 전 병장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와, 김 병장님. 같이 근무 나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지 말입니다. 그러게, 내가 상병이고 네가 일병일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네. 그나저나 네 요즘 무슨 이야기 하고 다닌다며?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런 김 병장의 말에 저는 벽을 두드리거나 귀에 몰래 속삭이는 식으로 나름 효과음을 주며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가. 예? 예. 그런 제 말에 김 병장은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경험한 일들 한번 들어볼래? 그저 그런 인터넷 괴담이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게 저는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하는데 우리 외가 쪽이 무당이신 분도 있고 어머니랑 내도 촉이랄까 그런 게 좀 예민한 편이거든. 네 살면서 사람 죽은 거 몇 번이나 봤냐?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 난 3번 봤다. 한 번은 할머니 돌아가실 때였으니까 뭐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인데 나머지 2번이 좀 그랬지. 그는 담배 한 모금을 내뿜은 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한 5살쯤 됐을 거야. 그날 아버지랑 나들이 간다고 나가서 도시락도 먹고 등산도 했는데 산이라 해봐야 작은 동산이라서 어른걸음으로 10분 정도면 올라갈 정도였거든. 동산 꼭대기에 보니까 운동기구들 몇 개 있는 작은 공터가 나왔는데 그까지 가서 내가 소변 마렵다고 칭얼댔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한쪽 숲으로 나를 데려가서 뒤처리를 해줬는데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어느 한 곳만 멀뚱하게 올려다보고 있었다더라고. 거기에 뭐가 있었겠노? 설마... 그래,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었다. 혀가 근육 덩어리라 평소에는 수축해서 입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목매달아 죽으면 수축된 근육이 풀리면서 목 안쪽에 있던 혀가 축 늘어지면서 목 아래까지 내려오거든. 그거 보고 아버지가 놀래서 소리 지르면서 뒤로 넘어갔는데 그때 내가 시체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와, 개구리다. 개구리 아저씨.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지. 너무 어릴 때 일이라 다 이자뿐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이 아주 가끔씩 어렴풋하게 꿈에 보이더라고. 꼭 그 장면이 사진으로 찍힌 느낌이랄까. 진짜 끔찍합니다. 아까 내가 촉이 좀 예민하다고 했었지. 한 번은 내 고딩 때 야자 끝내고 육교를 걸어가고 있었거든. 근데 저 멀리서 내 또래 애들이 오토바이 몇 대를 몰고 오는 기라. 그거 보는데
갑자기 전마들 저거 속도 안 줄이면 죽는다 싶은 거야. 그게 막연하게 불안한 느낌 말고 진짜로 쟤네들 죽겠다 싶은 직감 같은 거 있잖아.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진짜 오싹하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1차선에 트럭이 육교 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거기가 왕복 6차선인가 8차선인가 그래서 중앙에 가드레일도 있었거든. 트럭이랑 오토바이가 육교 아래쪽으로 막 들어서는 순간 사고가 크게 났습니까? 반대편으로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오토바이 탄 놈들이 트럭을 칼치게 했던 모양이야. 밤이라서 차도 없고 인마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지. 트럭 운전사가 놀래서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가드레일을 박았는데 오토바이 탄 놈 중에 하나가 트럭이랑 가드레일 사이를 뚫고 가려다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완전 찌그러진 거지. 와, 끔찍합니다. 한쪽 다리가 뜯겨져 나가듯이 해서 도로에 피 칠갑 돼가지고 다리가 떨어져 있는데 와, 그거 보는 순간 내가 정신을 놓을 것 같더라고. 사고 난 애는 그나마 간신히 붙어서 덜렁거리는 다른 쪽 다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건지 뭔지 애가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대. 지도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다는 듯이 말이야. 어후, 트럭 운전사도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그때만 해도 블랙박스가 흔할 때가 아니라 니도 앞으로 살면서 오토바이는 절대 타면 안 된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김 병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김 병장은 담배꽁초를 제 상의 앞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걸 왜 여기다 넣으십니까? 마, 좀 챙기가라. 이야기 더 안 들을 기가. 알겠습니다. 보자. 내 중학교 때 시험 마치고 친구랑 시내 나가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 신호 기다리다가 느낌이 싸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저 멀리서 차가 막 달려오고 있대. 그 순간 신호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는데 난 그때 나도 모르게 친구 뒷덜미를 확 낚아채고 가만히 서 있었거든. 근데 이 차가 꼬리 물기를 하면서 슥 들어오더라고. 그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그 차를 들이받아 버리는 거야. 헐, 횡단보도에서 말입니까? 그래. 그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나가 떨어지고 오토바이가 쫙 미끄러졌는데 그 무거운 금속 덩어리가 못해도 한 시속 40-50km로 바닥을 쓸면서 온다고. 거기에 사람이 부딪히면 어찌 되겠노? 다리가 완전 아작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때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사고 날 거 알고 붙잡았냐고 하대. 그래서 금마한테 내 덕분에 사고 피했으니까 한턱 쏘라고 들러붙었지.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근무교대까지 30분 정도가 남았더군요. 그때 김 병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줬습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땐가 그랬을 기다. 대학 입학하기 전에 동네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었거든. 그때 우리 아파트는 15년이 넘은 곳이었는데 근처에 새 건물이 들어섰으니 우리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었지. 그때 집값 때문에 입주민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책이 뭐 있었겠노? 돈 더 주고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사람도 꽤 많았지.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자취하다가 한 1년 만인가? 방학 중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대? 부동산 쑥 둘러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의외로 집값이 좀 오르거나 현상 유지가 됐는데 새 아파트 쪽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게라. 그중에 유독 한 단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 그 무렵에
TV에서 아파트 부실공사 뭐 그런 내용이 이슈됐을 때라 새 아파트도 그런 건가 보다 했지. 새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거면 완전 심각하지 말입니다. 그렇지 뭐.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랑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던 옆집 아저씨가 놀러 왔거든. 새 아파트 들어서고 얼마 안 돼서 거기로 이사 가셨었지. 아저씨랑 안부 인사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아저씨 얼굴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새 아파트에 뭐 귀신이라도 있냐 하고 농담을 했더만 아저씨가 귀신 타령 좀 그만하라면서 웃더라고. 그러고 나서 난 옆에서 테레비 보고 어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연히 새 아파트 집값 얘기가 나왔어. 아저씨는 그 일 때문에 더 떨어질까 걱정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 안 갔다,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며칠 전에 부동산에서 본 것도 있고 좀 궁금해서 내가 아저씨한테 새 아파트 무슨 부실공사라도 터진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지. 진짜 부실공사였습니까? 그건 아니고 새 아파트 중에 특히 값이 훅 떨어진 단지가 있었다 했지. 그 아파트 꼭대기층에 어떤 공장 사장님이 입주를 했는데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협력업체가 연쇄부도 나면서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빚을 수억을 지게 된 게야. 외제차부터 값 나가는 살림살이 다 처분해도 해결이 안 되고 날이면 날마다 투자자랑 채권자들 찾아와서 난리치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지.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찌 되겠노? 설마 그래, 술 진탕 마시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카더라. 뭔가 흔한 스토리긴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떨어지는 와중에 나무에 걸린 기라. 기적적으로 부상만 입고 살아서 희망을 얻었다, 뭐 이러면 해피엔딩이었겠지만 현실이 어디 그래 되더나. 이사간 옆집 아저씨가 새벽 5시에 나가서 매일같이 운동하시는 분이거든. 그날도 아파트 입구를 막 나섰는데 그렇게 어디선가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철퍽하고 무슨 물주머니 같은 게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그때가 겨울이라서 주변이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진 않았는데 저 멀리 길 한복판에 뭔가 있더래. 아저씨는 어떤 몰상식한 인간이 아침부터 쓰레기 봉투라도 던졌나 하고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설마 그 사장이 그래, 그 투신자살한 사장이었어. 더 끔찍했던 건 시신은 하반신이 없는 상태로 상반신만 서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반신의 절단면이 바닥에 닿은 채로 꼿꼿하게 서 있었던 거야. 아파트 25층 높이에서 떨어지다가 몸이 나무에 걸려서 몸이 두 동강 나버렸는데 하반신은 아파트 외벽에 부딪혀서 화단 뒤쪽으로 떨어졌고 상반신은 그렇게 바닥에 우뚝 서도록 떨어졌다는 거 아이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다.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 흔적을 지운다고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지고 백이겠냐고. 네가 이런 이야기 좋아한대서 나도 이렇게 풀긴 했다만 괜히 부대에 이상한 말 돌지 않게 니만 알고 있어라. 나도 원래 이런 이야기 남들한테 잘 안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속대로 전역하는 그날까지 김 병장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0년 만에 산무이님의 라디오에 털어놓게 되네요. 만약 김 병장님이 이 방송을 듣게 되시면 부디 약속을 깬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